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박수로 김삼아 부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삼화입니다.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제20차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7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8일 제22차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제21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당은 완전 국민 경선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3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3월 13일 제6차, 3월 15일 제7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7개 권역 순회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4월 4일 대전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경선 규칙 제6조에 따라 예비경선을 실시하였고 가나다 순으로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3월 17일 열린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4월 6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방법으로 본경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0일, 21일 본경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서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로 기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위하여 오늘 3월 25일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완전 국민 경선의 첫 번째 순회 경선을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광주, 전남, 제주의 29곳 지역 투표소에서는 동시에 오후 6시까지 투표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병환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장 장병환입니다. 오늘
이곳 광주, 전남, 제주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은 창당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도 호남의 힘이, 호남의 정신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강력한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그동안 어느 당도 시도해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 공천권을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호남의 정신과 여망을 실천해낼 대통령 후보를 호남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정 호남을 사랑하고 대변해온 호남의 아들, 딸들이 지키고 있고 호남이 밀어주고 호남이 키워준 정당, 바로 우리 국민의당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호남 정신이 곧 국민의당의 정신이며 이 힘이 곧 국민의당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패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해온 호남의 정치를 담은 정권의 교체는 바로 호남정당, 우리 국민의당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겠습니다. 호남 정신을 담은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통해 진정한 호남의 정신, 호남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박지원 당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만 떠오른 게 아니고 차기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마는 13시 45분 현재, 즉 오후 1시 45분 현재 광주, 전남, 제주에서는 34,021명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수개월 전부터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후보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확정될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중도적이고 진보 개혁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광주 시민, 전남도민,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이 경선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6시까지 그리고 개표가 진행돼서 저녁 8시에 발표할 때까지 우리 광주, 전남, 제주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지영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지원 당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광주에 오니까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다가오는 5월 9일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요즘 각 당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무게감 있고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새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제주도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새 후보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지침사항입니다. 연설장 내에서는 피켓, 장갑, 깃발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0분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후보 연설 종료 1분 전에 1번, 30초 전에 2번, 10분이 다 되면 3번 타임벨이 울릴 예정입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첫 번째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두 번째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세 번째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남 집권의 꿈 문재인을 꺾을 유일한 인물 기호 2번 박주선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박주선 후보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 도민 여러분, 호남 아들 박주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박주선은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바로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TJP-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연합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받고 군사 독재 정권의 혹독한 고문과 탄압을 이겨내고 5.18 피항쟁으로 호남의 역사, 우뚝 세운 민주주의 역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15년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정부를 계승할 줄 알고 또 호남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지지율 단 2%에 불과했던 당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고 끝까지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호남의 결심은 2002년 무명의 노무현 후보를 드디어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의 처음부터 호남의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호남 아닌 부산 정권이라고 처음 일성으로 일가를 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발생을 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은 이 박주선에게도 칼을 끝을 들이내밀었습니다. 호남의 싹을 자르려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이라는 모진 시련을 주었지만 지독한 모진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주선은 어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호남의 동지들을 탄압하는 것이 모자라 저 사람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의 당을 깨고 자신만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호남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호남이 걸림돌이라고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호남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치 보복의 중심에, 당을 깬 중심에 바로 청와대 권력의 2인자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바로 호남 탄압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호남파를 달라고 합니다. 광주 학사를 원용 전두환의 표창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표창장을 들고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남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정권교체입니까? 저는 문재인 씨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남에게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호남 탄압을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을 들러리로 세워 또다시 이용만 하려는 문재인 후보를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호남의 역사는 스스로 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호남의 무시와 차별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역사를 누가 쓰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호남의 유일한 대선 후보,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화신, 호남의 대표주자 이 박주선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게 역사를 함께 쓸 사람, 다음 차기 호남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호남 중심의 대연합으로 호남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대연합을 만들어낼 정치적 역량과 경륜, 여야를 넘나드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밀어만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호남 정권 수립을 동의만 해주신다면 호남을 들러리 세우는 문재인 씨의 가짜 정권 음모를 박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보성에서 광주까지 보따리 행사를 하면서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해서 피를 팔았던 우리 어머님이 바라는 세상,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내 자식이 취직 걱정 않고 길을 펴는 세상, 서민이 어깨를 펴고 소박한 꿈을 이루는 세상, 정직하고 선실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진 세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의 상상과 꿈이 넘쳐나는 나라, 정치보복이 없는 나라, 세월호의 참과 같이 우리의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독재에 한거했던 민주주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은 겸손하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는,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기본이 선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찌 박주선만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세상이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호남이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집권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은 문재인 씨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막으려면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 대연합을 만들어서 반드시 집권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대연합을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을 생각하는 것인지, 호남 중심의 집권을 고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남 중심 대연합은 대세이고 국민의당의 확실한 집권 전략입니다. 누가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호남 중심의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제일 처음 주창한 바로 박수선, 호남 정권을 창출할 이 박수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패배와 굴복을 모르는 저 박수선이 분명코 해낼 수 있습니다. 호남의 가치와 정신의 화신, 저 박수선이 승리하여 마침내 호남 정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무현을 선택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 박수선이를 선택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연합으로 호남의 자존심을 세웁시다. 지역을 넘고 이념을 넘어 온 국민이 손을 맞잡는 국민 통합 정권을 마련합시다. 그것이 우리 호남이고 호남의 자존심입니다. 2002년 노무현 무명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선택해 주신 호남의 지혜와 이변과 돌풍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남 집권의 꿈, 문재인을 꺾을 유일한 일문, 기원 박주선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는 변화, 문재인을 이길 필승카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손학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광주에 다시 섰습니다. 저 손학규 광주 전남의 자랑스러운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대선 승리로 반드시 진짜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5.18 정신, 광주 정신으로 기득권과 특권, 반칙으로 가득 찬 패권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개혁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나라, 모두가 똑같은 사람 대접받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의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광주 전남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마침내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과 비리가, 부패가, 기성세대의 나태와 책임 회피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부끄러움의 상징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월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은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면서 기득권, 패권 세력의 나라를 걸어 엎자고 외쳤습니다. 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외침은 기득권, 패권 세력이 이 나라가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의 나라를 만들자고 외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저 손학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나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땅, 민주화 정의의 꽃이 만발하고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이 꽃 피우는 7공화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 동맥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 위기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미국,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닥친 위기를 극복할 사람 누구입니까?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고 남북 협력을 통해 북방 경제 이룰 사람 누구입니까?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 누구입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저 손학규가 해내겠습니다.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식견을 갖고 국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대통령은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손학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서민의 평범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4년간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민주당 대표로서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정책을 당의 정강 정책으로 확립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2번이나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끝장내고자 했습니다. 저 손학규,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한 몸 바쳐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IMF 국난의 대한민국이 준비된 선장 김대중을 불렀습니다. 오늘 국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준비된 선장을 불러주십시오. 저 손학규가 나서겠습니다. 광주 호남이 그 진원주가 되어주십시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원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제 호남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호남이 대한민국 경제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호남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호남의 아픔을 압니다. 강진 생활을 통해서 호남의 소외와 차별의 한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남인들과 함께 이 아픔을 고치겠습니다. 호남의 인재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첨단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호남을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씁시다. 호남이 시작하면 역사가 됩니다. 광주 호남이 김대중 노무현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와 함께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갑시다. 손학규, 광주 전남과 함께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기필코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일할 사람, 이길 사람,
해낼처럼 손학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손학규가 호남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화, 문재인의 길 필승카드 교수 한번 손학규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이길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남도민,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기호 1번 안철수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3년간의 가슴 저민 슬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뿌리까지 썩은 나라 바꿔야 합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끈 호남 정신은 결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박람회를 연 제주는 이미 미래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래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담대한 도전의 적임자 과연 누굽니까?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곳 광주, 전남, 제주에서 첫 관문을 힘차게 열어주십시오. 호남과 제주가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의당을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을 꺾고 전국 지지율 2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남당이라고 비아냥거릴 때 당당하게 국민의당 깃발을 들고 전국에서 새누리당 확장 막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갈 거라면서 국민의당을 분열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안철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나오자 새누리당 과반이 무너지고 결국 해체됐습니다. 3당 체제 만든 당, 여소야대 만든 당, 어느 당입니까? 이곳 광주 전남을 비롯해 전북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경기에서, 경북에서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창당 2달 만에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3당 정치 혁명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이십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통큰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저 안철수 지금껏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코 포기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정권 교체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 선택하면 더 좋은 정권 교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추구가 아니라 개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혁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패권주의 세력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와서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 예산차별 인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광야에서 혈혈단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도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곳 호남입니다.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기필코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호남의 자존심을 되찾고 대한민국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국민께서도 믿어주십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것도 정치를 이끄는 것도 오직 국민들이십니다.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는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당을 믿고 단결해서 전진할 때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오직 승리의 길입니다. 패권주의에 반대해온 호남과 제주의 통합정신이 국민에 의한 연대 이끌 것입니다. 수구 세력에 맞서 싸워온 호남과 제주의 개혁정신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겁니다. 저 안철수 감히 말씀드립니다. 승리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개혁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통합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호남과 제주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이길 수 있는 후보 교 1번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후보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응원하는 꽃다발 전달식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세 분을 응원해 주십시오. 자유와 평화 희망 꿈이뤄가며 정의 구현할 사랑스러운 우리 당 새 후보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국민통합, 민생안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유일한 정당 국민의당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안전국민경선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의 합동 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관계자들께서는 투표 안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밖에 준비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셔서 반드시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다 승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매우 혼잡합니다. 출입구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행사장을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당원들께서는 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에서는 연호와 도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당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고 금지 행위는 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
다음은 박지원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박지원 당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만 떠오른 게 아니고 차기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마는 13시 45분 현재, 즉 오후 1시 45분 현재 광주, 전남, 제주에서는 34,021명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수개월 전부터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후보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확정될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중도적이고 진보 개혁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광주 시민, 전남도민,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이 경선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6시까지 그리고 개표가 진행돼서 저녁 8시에 발표할 때까지 우리 광주, 전남, 제주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지원 당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강주에 오니까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다가오는 5월 9일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박수로 김삼아 부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삼화입니다.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제20차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7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8일 제22차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제21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당은 완전 국민 경선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3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3월 13일 제6차, 3월 15일 제7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7개 권역 순회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4월 4일 대전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경선 규칙 제6조에 따라 예비경선을 실시하였고 가나다 순으로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3월 17일 열린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4월 6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방법으로 본경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0일, 21일 본경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서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로 기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위하여 오늘 3월 25일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완전 국민 경선의 첫 번째 순회 경선을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광주, 전남, 제주의 29곳 지역 투표소에서는 동시에 오후 6시까지 투표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병환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장 장병환입니다. 오늘 이곳 광주, 전남, 제주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은 창당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도
호남의 힘이, 호남의 정신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강력한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그동안 어느 당도 시도해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 공천권을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호남의 정신과 여망을 실천해낼 대통령 후보를 호남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정 호남을 사랑하고 대변해온 호남의 아들, 딸들이 지키고 있고 호남이 밀어주고 호남이 키워준 정당, 바로 우리 국민의당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호남 정신이 곧 국민의당의 정신이며 이 힘이 곧 국민의당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패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해온 호남의 정치를 담은 정권의 교체는 바로 호남정당, 우리 국민의당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겠습니다. 호남 정신을 담은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통해 진정한 호남의 정신, 호남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요즘 각 당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무게감 있고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새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강주, 전남, 제주 도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새 후보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지침사항입니다. 연설장 내에서는 피켓, 장갑, 깃발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0분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후보 연설 종료 1분 전에 1번, 30초 전에 2번, 10분이 다 되면 3번 타임벨이 울릴 예정입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첫 번째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두 번째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세 번째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남 집권의 꿈, 문재인을 꺾을 유일한 인물
기호 2번 박주선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박주선 후보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 도민 여러분, 호남 아들 박주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박주선은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바로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TJP-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연합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받고 군사 독재 정권의 혹독한 고문과 탄압을 이겨내고 5.18 피항쟁으로 호남의 역사, 우뚝 세운 민주주의 역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15년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정부를 계승할 줄 알고 또 호남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지지율 단 2%에 불과했던 당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고 끝까지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호남의 결심은 2002년 무명의 노무현 후보를 드디어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의 처음부터 호남의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호남 아닌 부산 정권이라고 처음 일성으로 일가를 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발생을 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은 저 이 박주선에게도 칼을 끝을 들이내밀었습니다. 호남의 싹을 자르려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이라는 모진 시련을 주었지만 지독한 모진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 박주선은 어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호남의 동지들을 탄압하는 것이 모자라 저 사람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의 당을 깨고 자신만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호남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호남이 걸림돌이라고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호남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치 보복의 중심에, 당을 깬 중심에 바로 청와대 권력의 2인자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바로 호남 탄압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호남파를 달라고 합니다. 광주 학사로 원용 전두환의 표창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표창장을 들고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남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정권교체입니까? 저는 문재인 씨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남에게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호남 탄압을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을 들러리로 세워 또다시 이용만 하려는 문재인 후보를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호남의 역사는 스스로 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호남의 무시와 차별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역사를 누가 쓰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호남의 유일한 대선 후보 호남입니다. 15년 전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정부를 계승할 줄 알고 또 호남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지지율 단 2%에 불과했던 당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고 끝까지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호남의 결심은 2002년 무명의 노무현 후보를 드디어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의 처음부터 호남의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호남 아닌 부산 정권이라고 처음 일성으로 일가를 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발생을 하게 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은 저 이 박수선에게도 칼끝을 들이내밀었습니다. 호남의 싹을 자르려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이라는 모진 시련을 주었지만 지독한 모진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 박주선은 어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호남의 동지들을 탄압하는 것이 모자라 저 사람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의 당을 깨고 자신만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호남 지지로 당선된 사람이 호남이 걸림돌이라고 호남을 배신했습니다. 호남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치 보복의 중심에, 당을 깬 중심에 바로 청와대 권력의 2인자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바로 호남 탄압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호남파를 달라고 합니다. 광주 학사로 원용 전두환의 표창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표창장을 들고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남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정권교체입니까? 저는 문재인 씨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남에게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호남 탄압을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을 들러리로 세워 또다시 이용만 하려는 문재인 후보를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호남의 역사는 스스로 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호남의 무시와 차별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역사를 누가 쓰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호남의 유일한 대선 후보,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화신, 호남의 대표주자 이 박주선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게 역사를 함께 쓸 사람, 다음 차기 호남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호남 중심의 대연합으로 호남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대연합을 만들어낼 정치적 역량과 경륜, 여야를 넘나드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밀어만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호남 정권 수립을 동의만 해주신다면 호남을 들러리 세우는 문재인 씨의 가짜 정권 음모를 박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보성에서 광주까지 보따리 행사를 하면서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해서 피를 팔았던 우리 어머님이 바라는 세상,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내 자식이 취직 걱정 않고 길을 펴는 세상, 서민이 어깨를 펴고 소박한 꿈을 이루는 세상, 정직하고 선실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진 세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의 상상과 꿈이 넘쳐나는 나라, 정치 보복이 없는 나라, 세월호의 참과 같이 우리의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독재에 한거했던 민주주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은 겸손하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는,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기본이 선 나라, 그런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박수로 김삼아 부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삼화입니다.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 제20차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7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8일 제22차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제21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당은 완전 국민 경선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3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3월 13일 제6차, 3월 15일 제7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7개 권역 순회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4월 4일 대전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대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경선 규칙 제6조에 따라 예비경선을 실시하였고
가나다 순으로 박주선, 손학규, 안철수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3월 17일 열린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4월 6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방법으로 본경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0일, 21일 본경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서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로 기호가 확정되었습니다. 위하여 오늘 3월 25일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완전 국민 경선의 첫 번째 순회 경선을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광주, 전남, 제주의 29곳 지역 투표소에서는 동시에 오후 6시까지 투표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병환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장 장병환입니다. 오늘 이곳 광주, 전남, 제주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은 창당 광지영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지원 당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광주에 오니까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다가오는 5월 9일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요즘 각 당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무게감 있고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새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제주 도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새 후보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지침사항입니다. 연설장 내에서는 피켓, 장갑,
깃발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0분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후보 연설 종료 1분 전에 1번, 30초 전에 2번, 10분이 다 되면 3번 타임벨이 울릴 예정입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첫 번째 기호 2번 박주선 후보, 두 번째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세 번째 기호 1번 안철수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남 집권의 꿈 문재인을 꺾을 유일한 인물 기호 2번 박주선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박주선 후보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 도민 여러분, 호남 아들 박주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박주선은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호남 중심의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바로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TJP-연합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연합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유신 독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받고 군사 독재 정권의 혹독한 고문과 탄압을 이겨내고 5.18 피항쟁으로 호남의 역사, 우뚝 세운 민주주의 역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한 다음 15년째 침묵을 하고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찌 박주선만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세상이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호남이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의 집권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은 문재인 씨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막으려면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 대연합을 만들어서 반드시 집권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대연합을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호남을 생각하는 것인지 호남 중심의 집권을 고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남 중심 대연합은 대세이고 국민의당의 확실한 집권 전략입니다. 누가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호남 중심의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제일 처음 주창한 바로 박수선, 호남 정권을 창출할 이 박수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에 동의하시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패배와 굴복을 모르는 저 박수선. 저 박수선이 분명코 해낼 수 있습니다. 호남의 가치와 정신의 화신. 저 박수선이 승리하여 마침내 호남 정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무현을 선택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 박수선이를 선택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연합으로 호남의 자존심을 세웁시다. 지역을 넘고 이념을 넘어 온 국민이 손을 맞잡는 국민 통합 정권을 마련합시다.
그것이 우리 호남이고 호남의 자존심입니다. 2002년 노무현 무명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선택해 주신 호남의 지혜와 이변과 돌풍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남 집권의 꿈 문재인을 꺾을 유일한 일문 기원 박주선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는 변화 문재인을 이길 필승카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손학규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광주에 다시 섰습니다. 저 손학규 광주 전남의 자랑스러운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대선 승리로 반드시 진짜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5.18 정신, 광주 정신으로 기득권과 특권, 반칙으로 가득 찬 패권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개혁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나라, 모두가 똑같은 사람 대접받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의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광주 전남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마침내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과 비리가, 부패가, 기성세대의 나태와 책임 회피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부끄러움의 상징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월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도 호남의 힘이, 호남의 정신이 대선 승리를 가져올 강력한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그동안 어느 당도 시도해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 공천권을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호남의 정신과 여망을 실천해낼 대통령 후보를 호남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정 호남을 사랑하고 대변해온 호남의 아들, 딸들이 지키고 있고 호남이 밀어주고 호남이 키워준 정당, 바로 우리 국민의당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호남 정신이 곧 국민의당의 정신이며 이 힘이 곧 국민의당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패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해온 호남의 정치를 담은 정권의 교체는 바로 호남정당, 우리 국민의당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겠습니다. 호남 정신을 담은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을 통해 진정한 호남의 정신, 호남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병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박지원 당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니까 세월호만 떠오른 게 아니고 차기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마는 13시 45분 현재, 즉 오후 1시 45분 현재 광주, 전남, 제주에서는 34,021명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저는 수개월 전부터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후보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확정될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중도적이고 진보 개혁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광주 시민, 전남도민,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이 경선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오늘 6시까지 그리고 개표가 진행돼서 저녁 8시에 발표할 때까지 우리 광주, 전남, 제주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